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4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제주도 자연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자연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개선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국내 건축 조경 디자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건축, 조경 및 디자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학술 세미나가 아닌 제주도 주요 관광지 현장 답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제주에 맞는 국제적인 공공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및 해법을 제시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한 건축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는 자연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빛낼 수 있는 공공 디자인이 가미돼 관광객들에게 세계 최고 관광지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돼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전북 코트라 지원단과 손잡고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제조사 해외바이어 대형 유통 체인망과의 만남 회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이 전북 코트라 지원단과 공동으로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내수 판로 확대를 위한 제조사 해외 바이어 대형 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전주 로니관광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및 국내 판로 개척 확대를 위한 대형 유통체인망과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북 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사이버 화상 수출 상담장을 개소 후 지속적으로 해외 바이어와 지역 제조사를 연계해 해외 바이어 30명을 초청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코트라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기업청과 그다음에 전라북도, 그다음에 도내의 수출 지원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지난 4월에 오픈한 사이버 상담장을 통해서 발굴한 해외 바이오와 국내의 대형 유통사를 초청을 해서 해외 수출은 물론 국내의 신규 판로를 확대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담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원탁 전북중기청장은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어 해외 및 국내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판로 확대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만남회장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대전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6개 시종목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2016 대전광역시장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성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운동을 확산시키고 스포츠 7330 실천을 통한 여성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개최되던 어머니 동호인 대상 시장기 대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최초로 통합해 진행됩니다. 이에 대전시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여성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대전, 살맛나는 도시대전, 생활체육으로 하나 되는 시민 행복 키움 도시대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외광장 문화행사 드림나잇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야외 콘서트와 스트리트 퍼포먼스,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특히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된 전시, 소망나무 소망풍경이 선보입니다.
소망나무는 성동훈 작가의 작품으로 높이 7m, 무게 2.5톤의 대형 조형물입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전당의 염원과 시민들의 각자의 바람을 담은 소망엽서가 달린 작품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맛과 디자인에 민감한 청년 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플리마켓과 푸드트럭이 마련돼 셀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야외 음악 콘서트와 스트리트 퍼포먼스도 상시 공연됩니다. 전당은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문화창조원 및 어린이 체험관 등 일부 관람료가 1,000원으로 특별 할인됩니다. 한편 전당은 지난해 11월 25일 공식 개관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제교류와 창제작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은 지난 23일 남원의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16년 12월 중 남원시의 광활루원과 춘향 테마파크,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을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료의 20% 할인을 제공하는 등 상호 관광객 유치 및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광활루원을 먼저 관광하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관광하면 입장료가 종전에는 5,500원이었지만 이번 업무 협약으로 4,900원이 소요돼 600원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원시와 곡성군은 비록 도는 다르지만 예로부터 같은 생활권으로 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가까운 이웃이었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 2012년 맺어진 남원시 곡성군 공생발전 업무협의 체결 이후 관광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환경 등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더 활발히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유선 의원은 지난 24일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비효율적 관행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부서 간의 소통으로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맥상을 드러내는 군산시 행정의 문제 원인이 공직사회에서의 비효율적인 관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유선우 의원은 24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군산시는 부서 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더 이상 핑퐁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선우 의원은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했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아직까지도 협업 부재로 인하여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군산시를 보면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속한 부서나 개인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배타적인 성향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관여해서 잘해야 본전이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TF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면 TF팀 구성원에게 근무 성적 평가 시 실적 가점과 성과 상여금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업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에 휘말릴 수 있는 협업은 공직사회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핑퐁 행정으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협업 관련 행정 시스템 마련과 함께 민원 요청자와 협업자 간의 만족도를 평가해 실적 가점과 인센티브 적용의 기준으로 삼아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군산시의 행정은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해 한 개인이나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성과 달성에 고충을 겪고 있음과 동시에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KLN 유광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청년 인재 오디션인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한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프로젝트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내 청년 일자리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청년 인재 오디션 자병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지역 대표 기업들과 연계해 공개 채용 오디션을 통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청년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오디션은 3차례 서바이벌 예심과 2박 3일 합숙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완성도 높은 오디션 경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자병 챌린지는 스펙과 비주얼이 아닌 열정과 잠재 역량, 진정성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외모와 스펙 중심주의 채용을 바꾸는 새롭고 참신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므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가해 주셨는데 모두 매우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입사라는 목표로 이번 기회를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의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오디션 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도내 청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려는 모습을 통해 현실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채용된 예정자들은 기업의 인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적격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 고용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민원 공무원의 날을 맞아 전국의 민원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원도 강릉시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민원 서비스 발전 유공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올해 최우수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양평군이 국무총리 표창을, 서울 서초구 등 7개 자치단체가 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학사골목이 젊음이 넘치는 문화와 창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쇠퇴한 영세상권을 살리기 위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영주 학사골목을 새롭게 단장해 선보입니다. 주민과 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골목경제협의체가 주도해 공간을 재창조했습니다. 또한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도보 15분 거리의 영주역과 연계한 Y센터도 건립해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 메카 역할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